세상에 못 있는 상태에서 돌아다녔는데 와. 자, 일단 봅시다. 우리가 이제 그 속성함수라는 걸 하게 될 건데 이제 함수 두 개를 합치겠다는 얘기, 혹은 뭐 두 개 이상을 합치겠다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쌤이 드는 생각이 명수가 믿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윤이도 믿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 아니 렌즈 아니야, 천천히 껴, 괜찮아, 울지 말고. 렌즈 껴봤어? 아니. 낄 수 있어? 아니 무서워서 그렇게. 쌤도 똑같아. 그래서 하윤이 지금 힘든 게 이해가 돼. 열심히 해. 다 꼈어, 둘 다? 아 그럼 한쪽 이상 빼고 다시 껴야 돼. 천천히. 저 시험 깎았어요. 여자 하려고. 다리 털까지 이었어요. 고생했다.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윤성이가 눈 화장 해주는데 엄청 아팠어요. 눈 화장을 하는데 아파? 왜 아파? 아 이거 엄청 아프던데요. 너무 무섭고 아팠어요. 윤성이는 매일 하잖아. 그러니까 좀 신기했어요. 석준이는 렌즈 껴봤어? 야 그럼 너안 낄 자신 보이는 있어? 어쨌든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서워. 눈이 뜬 채로 손가락 탁 놓여요. 그런 거예요. 말도 안 보네. 용서 안 보이는 상태로 춤췄겠네. 그죠. 그나마 그래서 덜 무서웠어요. 그냥 똑같이 아 긴장되더라고요. 자, 여튼 합시다. 그러니까 명수야, 예. 함수를 구성하는 요소는 몇 가지지? 3개예요. 오! 뭔데? 아 여기서부터 석준이가 정우요, 지요, 한 개가 있었는데 그 공역 아니거든요. 저거 맞아요? 아니에요. 하윤이는 알아? 다른 거 있나? 그러니까 하윤이는 아니라고. 나 지금 수업을 아니 잠깐만요. 그 쌤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걸 안 하면서 잘 하길 기대하는 건 조금 비합리적인 기대라고 생각하네. 이제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 이제 그거는 그냥 감사할 일이고, 보통은 해야 잘 하게 되고, 이거는 머리가 웬만큼 좋아도 결국 부딪히게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무한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 어차피 없잖아. 어느 수준 이상 올라가게 되면 정말 타고나는 사람도 노력을 안 하면 안 되는 거를 깨닫게 되는 시점이 있어.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일이고, 일단 지금은 잘 하기 위한 노력을 해라. 하세요. 알았지? 이건 너한테 하는 얘기야. 제가 너 이것도 모르는데, 개념을 모르는데 어떻게 잘 할 수 있어? 아니요 아는데 이거 정답.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잘 풀 수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누적되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를 해서 적당히 커버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개념을 정확하게 알기를 요구하는 문제들에서는 이제 미스가 생기겠지. 그리고 잘하려면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일단 지금 명수가 함수를 구성한 요소 3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맞았지, 맞지? 지역 아니에요? 아니야. 정우요? 공력이야, 공력. 공역이었어요. 음. 이거 페이크 당했어요. 믿었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응 관계입니다. 대응 관계.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을 표현하는 거지. 또 다른 함수 하나를 더 세팅합시다. 우리는 함수를 합친다고 했으니까 이 친구는 정력을 y로, 공력을 z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응 관계는 이제 라지 y의 원소 스몰 y를 받아서 이제 그 라지 z의 원소 스몰 z를 이제 함수값으로 내보내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x, y, z가 이렇게 되면 여기 x가 있고 y가 있고 z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f라는 함수는 x를 넣으면 y가 나오는 함수잖아, 맞지?
네, y를 넣으면 z가 나오는 함수가 g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매번 이 과정을 반복해야 된다면 그냥 x를 넣었더니 z가 바로 나오는 함수를 당연히 행할 수 있겠지. 맞지? 우리는 이 함수를 기호로 g 합성 f라고 쓰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g 서클 f, g1 f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합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을 때 보통 서클이라고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는 즉 g 합성 f라는 것도 방금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지? 이 함수는 이라고 했잖아. 그럼 저것도 함수야. 그럼 뭐가 필요하지?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지. 자, 이제는 알겠지, 명수야? 예. 뭐가 필요한 거야? 정혁이랑요, 공혁이랑요. 아 이거 말해드려요. 뭔데? 이거 쉽게 말하면 대응 관계라고 들어보셨어요? 오케이. 뭐야? 정의역이 뭐지? X요, 그 다음에 공역은 Y요. 근데 그게 답이 아닌 Y도 포함돼요. 뭐라 해야 되지? 그 취업보다 더 크는데 그게. 자, 그 이거 다음에 하면 실수 전체인가? 네, 그것까지 알아요. 오 그래. 자, 그러면 이제 결국 이 g 합성 f라는 함수는 뭘 집어넣으면 라지 x의 원소 스몰 x를 집어넣으면 라지 z의 원소 스몰 z가 나오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g 합성 f에다가 x를 집어넣었더니 결과가 z래 이렇게. 안 보여. 여기까지 괜찮아? 곧 사망할 것 같은데. 자, 일단 근데 우리가 이제 y라는 것을 뭐라고 쓸 수 있지? fx라고 쓸 수 있지. 그 다음에 z라는 것은 gy라고 쓸 수 있단 말이야. 여기서 y랑 fx랑 어떻다고? 같다고.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여기가 괜찮니? 그러면 얘가 g fx랑 같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g 합성 fx라는 친구를 계산하는 방식은 g fx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이제 합성 함수의 결론적인 과정이 될 겁니다. 쌤 저기 있어요. 저 막대기. 괜찮지 않을까? 목이 나가네. 근데 지금 잡아야 돼요. 쌤이 감기가 갑자기 엄청 올라온 상태라서 전기 찌릿찌릿 거 저한테 주면 제가 잡을게요. 그만. 전기 찌릿찌릿. 어디 있지? 저 막대기요. 예, 그거요. 오. 겁나는데. 쌤, 저 마스크 끼고 와도 돼요? 아래 있나요? 마스크 네. 있을걸? 근데 쌤한테 이야기 해야 돼. 그래요? 근데 실장님이 아직 안 오셨어. 쌤이 마스크를 껴야 되거든. 근데 저도 껴야 돼요. 왜? 그냥 비염 때문에요. 마스크 차가운 게 막 바이레이터를 불어서 코가 막 아파요. 잠만 쌤 밑에 잠깐 내려갔다 올게. 자, 해봅시다. 조금 낫나? 사망할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봅시다. 영수가 안 와서 저요? 기다리다가 쌤이 텐션이 떨어져 버렸잖아. 아니요. 원래 시작하는. 진짜 마스크 안 껴? 그러니까 그래서 저거 불편한데요. 지금 코가 아프거든요. 바람이 야. 차서. 이따가 실장님 오시면 껴.
여기 데스크에 마스크 딴 거 있을 거야. 아 그래요? 내려가기 귀찮으니까 풀리요. 좋겠다. 자,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까지 이해가 됐니? 별거 없잖아, 맞지? 없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이게 첫 번째 얘기고 합성함수를 정리하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이제 합성함수가 정리되기 위한 조건인데, 결국은 이 G 합성 F라는 함수는 정역 X의 원소에서 출발해서 공역 Z의 원소로 도착하면 되는 거거든. 그럼 결국 이런 대응 관계가 이어져야 되잖아, 맞지? 그러기 위해서는 이 Y랑 이 Y가 꼭 같아야 될 필요는 없겠지. 괜찮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 X의 함수값으로 선택된 애가 여기 있고 그 원소들에 대해서 G의 대응 관계가 정리되어 있기만 하면 합성함수가 정리될 수 있다고. 따라서 사실은 이 F의 치역이 G의 정역에 포함되기만 하면 합성함수는 정리될 수 있는 거야. 다시 뭐라고? F의 뭐가? 치역이 G의 정역의 부분집합이기만 하다면 합성함수가 정리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 관련된 문제가 잠깐 1349번이거든. 1349번 한번 풀어볼래? 1349번. 파일이 없어? 저요? 예. 디버 갖고 와서 파일이 있는데 노트북 갖고 왔거든요. 카톡 있잖아. 카톡 있긴 한데 뭐가 걸어갖고 삭제할 거랑 같이 봐. 예. 이면지 필요해? 아니요. 안 풀어보려고? 네, 아니요. 눈으로 보게요. 어려워. 예. 또 봐. 이따가 쌤이 짬날 때 내려가서 프린트 해줄 테니까. 풀었니? 영수야, 예. 너의 연필은 숨었니? 아 있어요. 하영이 풀었니? 뭔 말인지는 알겠어. 뭘 하라는 건지는 알겠어. 그러니까 이걸 쓰는 거야. 연필 없어요. 그러니까 합성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F의 정의역에 G의 치역이 포함이 되어야 돼.
지금 이 x라는 집합이 f에도 g에도 뭐여야 돼? 정역이잖아, 맞지? 아 그러니까 이 f의 정역이 0, 1이거든. g의 치역은 누군데? g의 정역도 0, 1이라서 g 제로를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되고 g 1을 구하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a가 되겠군요. 요 두 개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g의 치역이야, 맞지? 그러면 이 g의 치역이 f의 정역의 원소가 돼야 되는데 부분 집합이 돼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얘가 0이고 얘가 0이거나 얘가 1이고 얘가 1이거나 얘가 0이고 얘가 1이거나 얘가 1이고 얘가 0이어야 되겠지. 이렇게 총 4가지니까 그거 다 확인해서 모든 a 더하기 b 값을 구하라는 얘기야. 괜찮니? 영수야, 예.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돼. 예. 넘어갑시다. 두 번째가 이제 합성함수 성질인데, 이제 합성함수 성질은 크게 우리가 3가지를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이게 말이 좀 그런데 F 합성 G랑 G 합성 F랑 같으냐, 이게 다르다라고 이렇게 쓰면 이 말은 맞을까 틀릴까? 틀렸어, 맞지? 틀렸어. 재밌는 거. 그러니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써줘야 돼. 그러니까 보통은 다른 게 더 자주 일어나는 일반적인 상황이거든. 근데 예외적으로 어떨 수 있다고? 같을 수도 있다고. 그리고 항상 문제는 어떤 게 더 많이 나와? 참거짓 판단 문제에서야 이게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 묻는 문제가 나오겠지만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같게 되어야지만 어떤 특정한 상황이 만들어지거든. 미정계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한테 주로 보게 되는 건 예외적으로 얘가 성립하는 상황을 찾으시오가 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괜찮니?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결합법칙에 대한 얘기인데 F 합성, G 합성, 거꾸로 씁시다. H 합성, G 합성, F. H 합성, G 합성, F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기를 먼저 합성을 하나, 여기를 먼저 합성을 하나 같아서 그냥 이렇게 써도 괜찮다. 자, 우리 위에 걸 뭐라고 부르지? 우리가 이게 같다가 성립하면 뭐라고 이야기해? 교환법칙이 성립한다고 이야기하지. 얘는 무슨 법칙이야? 결합법칙이지. 그래서 결합법칙은 성립하고 교환법칙은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괜찮니? 자, 그 다음에 F 합성 I는 F가 되고 그 다음에 I 합성 F도 당연히 F가 됩니다. 내가 여기서 구별을 했나? 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친구랑 이 친구가 같은 함수일까 다른 함수일까? 근데 I가 뭐지? I? I는 항근 함수입니다. 항근 함수.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서 이 I는 뭘 정역으로 가져야 되지? 다시. 하윤아, 항등 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 두 가지가 뭐였는지 기억나? 1대1 돼요? 없는데 그런 거? 없어요? 항등 함수는 그게 없어. 항등 함수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를 우리가 항등 함수라고 합니다. 정의역과 치역이었죠? 조금 좋은데 정역과 공역이 같아요. 오케이. 왜냐면 항등 함수는 인풋과 아웃풋이 같은 함수거든요. 그럼 인풋으로 선택할 원소가 아웃풋에도 그대로 있어야지만 같은 값이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정역, 공역이 같다고. 두 번째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정역의 원소에 대해서 대하여 fx가 x가 나오는 이런 함수를 우리는 항등 함수라고 한단 말이야. 결국 그렇다는 얘기는
이 함수는 공역이랑 무조건 정역이랑 같아야 돼. 근데 f는 f의 정역은 이 친구의 공역의 부분집합일 수밖에 없다고. 아니 이 친구의 치역의 부분집합일 수밖에 없다고. 근데 항등함수는 어차피 공역과 치역이 같으니까 결국은 f의 정역이랑 이 항등함수의 그 뭐지? 치역이랑 같을 수밖에 없어. 맞지? 그래서 애초에 f는 x에서 y로의 함수가 기본값이라고 치게 되면 이 앞에 있는 함수 i는 반드시 x에서 x로의 함수여야 돼. 그럴 때 우리는 걔를 특별히 ix라고 이렇게 쓸 거거든. 괜찮지? 여기는 어떻게 돼? 여기는 뭐에서 뭐로의 함수여야 돼? f가 내보내는 게 x야 y? y를 내보내잖아, 맞지? y 오른손을 내보낼 거 아니야, 함수값으로. 따라서 이때는 iy야지. y2 y로의 함수여야지만 저 합성의 결과가 이제 f가 될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그 문제에서 참거진 문제에 가끔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 그때 논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냥 당연히 맞는 거지 왜 꼴소리 하고 이렇게 하고 그냥 맞다고 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지. 정확하게 알도록 하십시오. 자, 거기에 쌤이 다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이제 y는 x 이용이라고 써놨는데 이 y는 x라는 직선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하면 특히 그래프 해석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런 거예요. x 좌표와 y 좌표를 바꿔주는 기능을 합니다. 왜? 이 y는 x 직선의 모든 점은 x 좌표, y 좌표 같잖아, 맞지? 그래서 그래프를 읽을 때 사실은 그 y 좌표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y 좌표가 뭐다를 이용해서 x 좌표를 찾아버릴 수 있고 x 좌표가 뭐다를 이용해서 y 좌표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문제 풀면서 스스로 경험해 보도록 하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파트고 그다음에 두 번째 파트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실 그 쌤의 컨디션이 조금 많이 좋지가 않아서 그래서 일단은 주제를 좀 생략하고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중요한 걸 뭐 자세하게 설명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쌤이 최근에 그 추석 때 조카들 만나러 가서 반갑다고도 이제 삼촌 등장 이러면서 이제 그 풍성원에 날라차기를 하다가 우상을 입고 나서 러닝을 못했더니 신체 밸런스가 좀 깨졌나 봅니다. 아, 이렇게 기계 아픈 적은 진짜 1년 거의 한 2년 만인 것 같은데요. 와. 근데 아직도 안 나으셨어요? 발이? 아, 아직 부어 있어. 발가락으로 이렇게 착지했어. 그럼 병원 안 가셨어요? 갔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 이미 꽤 나와서 아직은. 자, 근데 뭐 걸을만 하면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다. 안 났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쨌든 이제 나이 들매 현상 중에 하나지.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자, 일단 합시다. 자, 우리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기를 할 건데 사실 모르겠어. 이게 정말 중요하냐고 물으면 수학적으로 중요한 건 좀 애매한 것 같고 이제 시험에서 중요한 것도 좀 애매한 것 같아. 근데 어쨌든 이제 여지가 있고 출제될 여지가 있고 익히는데 시간이 걸리거든 일단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시간을 들여서 해놔야 마음이 편할 수 있는 파트입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거기 주어져 있는 예가 하나 있는데 일단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y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친구가 y는 fx의 그래프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y는 gx의 그래프가 되고 y는 gx 얘가 y는 gx 그 다음에 2, 1, 1, 2 이렇게 되고 2, 1, 2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쌤이 총 4가지 방법을 이야기할 건데 그 중에서 세 번째가 제일 편하긴 합니다. 근데 어차피 다 할 줄 알아야 돼.
여기는 2x가 될 거고 여기는 x가 1 이상 2 이하가 될 거고 마이너스 2x 더하기 4가 될 거고 그 다음 gx는 그리고 너희 학교는 서술형이 있어서 혹시나 학교에서 만약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설명한다면 서술형이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제대로 연습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설명 안 하고 되면 사실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x가 1 이상 2 그리고 2x 마이너스 1 식을 쓰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지? 저런 건 다 잘할 수 있을 겁니다. 하는데 괜찮아?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어쨌든 너희가 서술형이 있는 학교잖아 맞지? 그러면 보통 학교에서 시험에 낼 때는 그 빠른 풀이를 쓰지 않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 쌤이 빠르게 푸는 그리는 방법 이야기했었잖아 맞지? 그 오늘도 이야기할 거긴 한데 그걸 학교에서는 그렇게 권장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그래서 식을 일일이 범위를 나눠서 쓰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서술형에서도 만약 이 문제가 서술형 나왔다면 그게 없으면 풀이 점수 하나도 못 받아. 딱 답 점수만 받는 거야. 자, 일단 해봅시다. 이게 그 관계식을 지금 쌤이 거기 든 예에서는 FGX구나. FGX를 구하는데 이 FGX를 구하는 풀이가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중에 뭐가 좋을지는 사실 애매한데 일반적으로는 쌤이 먼저 보여주는 풀이가 편하거든. 근데 예외적으로 두 번째 방식이 좀 많이 차이 나게 편한 문제들이 가끔 있어. 수능 기출 중에도 하나가 있고. 자 어쨌든 봅시다. 그럼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지금 F에 X 자리에 GX가 들어갔잖아 맞지? 여기 존재하는 모든 X에다가 GX를 집어넣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X를 GX로 바꾸라는 얘기니까 맞지? 그래서 여기다가 2gx 마이너스 2의 gx 더하기 4 그리고 0gx 1 그리고 1gx 2 이렇게 씁니다. 여기가 괜찮지? 자 근데 우리는 이 식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지? 부등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x에 대한 부등식이고 부등식을 성립하게 만드는 미지수의 값의 범위가 해잖아 맞지? 그 해에 대해서 저 앞에 있는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gx의 함수값이 0과 1 사이인 거야. gx의 함수값이 0과 1 사이인 x의 값의 범위가 어디야? 그러니까 보통의 학교에서는 이런 걸 아주 쪼잔하게 하지 않거든. 예전에 너희 학교에서도 어떤 쌤이 어떤 말을 했었냐면 헷갈리면 그냥 다 등호 넣어버리라고 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쌤이 여기에 등호를 넣었어 안 넣었어? 안 넣었잖아 맞지? 여기다 넣어버리네. 정말 헷갈리고 그 해는 그 선생님이 이걸 좀 중요하게 생각했어. 요거를 다 구하는 거야.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럼 헷갈릴 바에 차라리 둘 다 써라. 왜? 틀린 거야 틀린 게 아니야. 여기 등호 있고 여기 등호 있을 때 이게 연결되어 있다면 둘 다 성립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표현이 과하게 된 건 맞지만 틀렸다고 할 수는 없는 거야.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을 정도로 어쨌든 저기 등호 처리가 좀 많이 헷갈려. 왜 내가 이야기를 하냐면 gx의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은 x의 값의 범위는 0보다 크다 여기는 2분의 3보다 작다가 돼. 괜찮니? 그러니까 이 부등식의 해가 0보다 크다 2분의 3보다 작다. 근데 1을 경계로 gx의 식이 달라지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는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3보다 작다를 쓰게 되면 이게 쌤이 녹색으로 밑줄 친 저 부등식의 해인 거야 이게. 그러면 이 범위에서는 fgx와 egx가 같다 맞지? 근데 이 범위에서는 gx가 마이너스 x 더하기 1과 같다. gx를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바꿔 써도 괜찮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2배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이렇게 바꿔 쓰기를 바라는 거야. 명수 여기까지 괜찮아? 아니요. 그래. 자, 어느 단계에서 괜찮지 않았니? 2분의 3이 왜 나온지 모르겠어요. 선분이잖아. 닮은 친구야. 얘가 무슨 점? 이 선분의 중점. 그래서 1대1.
여기도 1과 2의 무슨 점? 중점. 그렇게 쓰는 겁니다. 갑자기 중점이 나와요. 여기가 y좌표 얼마? 2요. y좌표 얼마? 1이요. 그럼 여기는 1, 여기는 2. 그럼 1은 무슨 점? 중점. 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냥. 저거는 충분하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 예. 설명을 더 해줄까? 아니, 그러니까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이런 거지. 예. 근데 이거랑 평행하잖아, 맞지? 예. 근데 이 길이가 1대 2라면 이 길이가 1대 2인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나 안 하는 거지. 그렇게 그거까지 다 설명을 해야 되면 사실 저 문제를 풀 자격이 없어. 사실은 실제로 지금 설명을 해주지만 저런 건 그냥 봐야 돼. 그래야 이런 과정들을 따라올 수 있거든 사실. 이 과정을 이해하는 역량이 있으려면 이제 저런 것들은 보고 그래 당연히 1대2지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오케이? 합리적인 노력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다시 질문 있어?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더 이상한데 지금 시점은 이 정도로 설명했으면 예. 아직도 중점 연결 의문스러워? 아니요. 그래 진행하자. 2분의 3인 거 이제 알겠어? 근데 근데 그냥 0에서 1 사이 아니에요. 그 GX가 쭉 0과 1 사이 X는 0부터 2까지. 뭐가 질문이야? 그러니까 이 y는 0선과 y는 1 사이의 그래프 그려진 게 이만큼 나왔지. 예. 그게 gx가 0보다 크거나 1보다 작다 이런 거야. 완벽한 x의 값의 범위잖아. 그걸 찾으라는 거잖아 지금. 알 것 같아요. 사실 여기서 유일하게 디테일하게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쌤이 이 자리에 등호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이 섬세한 거지. 저 방금 그 생각했어요. 이거 빼고는 쌤이 더 설명하지 않아야 돼 사실. 왜 등호를 쓰지 않았지? 여기는 1보다 작다였지. 근데 0일 때 함수값은 얼마야? 1이지. 즉 이 부등식의 해에 x는 여기 포함이 되니 포함이 되지 않니? 포함이 되지 않아. 나는 이 부등식의 해를 여기다 썼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좋은 표현인 거야. 학교에서 요구한 거는 그때 그 쌤은 이런 걸 헷갈려서 못하게 했으면 뭐 해버리라고? 차라리 등호를 써버리라고. 그러면 혹시 이제 뭐 시험이 좀 쉽게 나와서 깐깐하게 채점할 때 까일 수 있겠지만 그냥 무난하게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하이는 이해하고 있어? 그 다음에 1과 2분의 3, 4에서는 1과 2분의 3, 4에서는 gx랑 2x-1랑 같은 거야. 그럼 gx 대신에 2x-1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지. 2x-1을 집어넣으라는 얘기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부등식을 풀겠습니다. gx가 1 이상 2 이하인 거. 그러면 이제 y는 1선이 이거고 y는 2선이 이거니까 그 사이에 있는 x의 값의 범위는 x가 0일 때와 x가 2분의 3 이상 2 이하일 때가 되겠지. 그래서 저 주황색 밑줄 친 부등식의 해가 바로 이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x가 0일 때는 gx가 마이너스 x 더하기를 나왔지. 여기다가 마이너스 x 더하기를 대입하면 되는데 x가 0일 때는 사실은 그냥 1인 거잖아, 맞지? 이게 범위가 아니라서 식으로 쓰는 것보다는 값으로 쓰는 게 낫거든. 그래서 여기다 0을 대입하면 그 값이 1이 될 거고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라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2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쓰길 바랍니다. 저기 뭐예요? 곱하기 1이요? 자, 그 다음에 2분의 3부터 2 사이에서는 gx가 2x-1랑 같잖아, 맞지? gx 대신에 2x-1을 집어넣는 거야. 2x- 그리고 더하기.
자, 이걸 정리하면 FGX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저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기를 바라는 게 일반적으로 교육과정 내에서의 풀이입니다. 그러니까 소수는 나왔을 때 대부분 이걸 의도하고 내는 거예요. 괜찮니? 근데 하면 그리고 너희 학교 성향상 쌤이 사실 여기서 하면서 암산을 조금 했잖아, 맞지? 그 정도 가지고 뭐라 하진 않아. 이제 이 정도만 쓰면 다 점수 줍니다. 자, 두 번째 방법. 자, 똑같이 FGX를 쓰는데 여기서는 내가 이 FGX에다가 여기다가 GX를 넣으라고 했잖아, 맞지? 이번에는 얘를 먼저 처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0부터 1 사이에서 G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과 X가 1부터 2 사이에서는 GX가 2X 마이너스 1과 같아. 요걸 먼저 해버리는 거지. 괜찮니? 사실은 똑같은 얘기야. 이게 함수가 더 복잡해져야 차이가 생겨. 지금은 더 복잡하지 않은 상태라서 이렇게 해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 이제 방법 1이 월등히 좋아서 방법 2는 사실 결국은 암산을 많이 해야 돼. 자, 그럼 x가 0 이상 1 미만일 때는 마이너스 x 더하기는 뭐가 되지? 범위가 어떻게 되지? 0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지? 1이 되고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지. 결국은 이 마이너스 x 더하기의 값의 범위가 0 이상 1 이하 0 이상이 0 초과거든. 그래서 그때 fx는 2x와 같은 거야. 괜찮지? 그래서 우리는 경우를 나눠야 되는데 x가 0일 때와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나눠야 돼. x가 0일 때는 어차피 이 마이너스 x 더하기 0이 되어서 그냥 f1이 될 거야. 괜찮지?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f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그냥 잘못 말했네. f라는 식이 마이너스 x 더하기 0과 1 사이에 돌아서 f라는 식이 2x가 돼. 그러면 여기다가 2하고 저 마이너스 x 더하기를 대입해 주는 거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x가 1 이상 2 이하일 때는 2x 마이너스 2의 값의 범위가 0 이상 2 이하야. 그럼 f는 0 이상 2 이하의 값을 받으면 식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이 x가 1 이상 2 이하일 때 이 식의 값이 1이 되는 x를 경계로 범위를 나눠야 돼. 다시 말해서 x가 1 이상 2분의 3 이하일 때는 이 식의 값의 범위가 0 이상 1 미만이므로 등을 빼야 되겠네. 0 이상 1 미만이므로 그때 f는 2x야. 그래서 2 대신에 이 f 대신에 2x를 쓰는 거지. 그러니까 2x 마이너스 2라고 쓰는 거야. 그리고 x가 2분의 3 이상 2 이하일 때는 2x 마이너스 2라는 식의 값의 범위가 이 부등식 1부터 2 사이라는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므로 f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4와 같아. 즉, 요 식의 의미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4에다가 2x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더하기 4 이렇게 되겠지. 결과적으로 똑같은 식이라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gx를 전부 다 대입해서 부등식을 풀어서 갈 건지 아니면 gx를 먼저 x에 대한 범위를 바꿔서 대입하고 그걸 정리를 할 건지 선택을 하는 겁니다. 아마 설명을 들으면서 뭐가 더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방 2가 더 많이 쓴다는 사실을 관찰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쌤 저는 별 차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면 이제 사실 머리가 좀 나지. 명수는 뭐가 더 편해? 이해가? 반일이요. 저게 90%였어요. 90%의 문제에서는 저게 이득이야. 10%의 문제에서 저것보다 후자가 더 좋은 문제가 있는 거야. 사실 쌤이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다양한 접근이 있는 이유는 뭐라고? 문제에 따라서 얘가 더 좋을 수도 있고 얘가 더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 있는 거야. 사실. 물론 꼭 그렇진 않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강산이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이런 이름을 가진 이제 방식인 거지. 랜덤 그래서 하는 거. 자, 우리는 F합성치니까 누굴 먼저 만나? X가? F가 누굴 먼저 만나지? X가 누굴 먼저 만나지?
g를 먼저 만드는 거잖아, 맞지? fgx니까. 오케이. 그래서 g를 쓰고 f를 쓰는 거예요. 영수 잘 따라오고 있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여러 번 해야 돼서 한 번에 잘 이해를 해주면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x가 g로 들어갔어. 그럼 꺾이는 곳이 어디지? g 입장에서 g 그래프가 꺾이는 곳이 어디야? 1이요. 그러면 0부터 1까지랑 1부터 2까지로 나누는 거예요. 괜찮지? 자,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를 보게 되면 함수값이 어떻게 변하고 있지? 영수야 말해줘. x가 0. 네. 어디에서 어디로 변하고 있어? 1에서 0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x가 1에서 2까지 변할 때는 0에서 2. 자, 이제 f라는 함수가 0에서 1에서 0으로 변하는 값을 받는 거야. 그럼 f의 함수값은 어떻게 변하지? 0에서 2. 정말? 예. 정말? 예. 정말? 0에서 아니야. 1. 자, 아니야, 잘 봐. 아, f가 예. 1에서 0으로 변하는 값을 인풋을 받는 거야. 왜요? 1에서 아. f는 1에서 0을 받는 거야. 예. 그럼 어떻게 변해 함수값이? 2에서 0이요. 이렇게 되겠지. 예. 자, 이번에 다시 f가 0에서 2로 변하는 값을 인풋을 받는 거야. 예. 그럼 어떻게 돼? 0에서 2로 변하는 값을 인풋을 받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지? 0에서 0. 정말? 예. 그럴 때는 꺾이는 점을 체크하는 거야. 0, 2, 0이라고. 괜찮니? 예.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알았지?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보자. 자, 경계가 이제 1이 될 거고, 우리 합성함수는 뭐 하는 놈이라고? 이렇게 한 방에 쏘는 놈이 합성함수라고 했잖아. 맞지? x가 0에서 1까지 변하는 동안 함수값이 어떻게 변해? 2에서 0으로. 근데 우리 1차 함수랑 합성하면 몇 차 함수가 될까? 1차 1차. 함수. 그러니까 선분과 선분을 합성하면 선분이야. 그러니까 굳이 곡선을 그릴 필요가 없다는 거지. 2에서 0으로 변하는데. 2에서 0으로 변하는데 성분이 되는 거야. 괜찮지? 자, 그 다음에 1에서 2로 변할 때 함수값이 0이 0이야. 그리고 선분과 선분을 합성하게 되면 길이의 비가 그대로 유지되거든. 그 말은 지금 이 친구와 이 친구의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이지? 1대 1이지. 그러면 나는 여기서 출발해서 2를 찍고 0으로 다시 돌아올 건데 그때 그 길이의 비도 어때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 그래서 정확히 정 가운데서 여기가 2분의 3이라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다. 이게 fgx의 그래프야. 그러니까 괜찮니? 자, 근데 식을 잘 보게 되면 이 f1을 구하게 되면 얘가 제로거든. f1이 제로야? 2거든. 그럼 0,2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면서 y좌편 2인 직선의 일부 그 다음에 4x-4야. 그럼 1,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4인 직선의 일부 그 다음 마이너스 4x 더하기 8이거든. 그러면 이제 2분의 3,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인 직선의 일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저 관계식과 똑같은 그래프가 그려졌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어. 이게 방산. 방사는 사실 몰라도 괜찮아. 우리가 x가 누굴 먼저 만난다고? x가 누굴 먼저 만난다고? 도와줘. 헬프미. 아니 x가 g랑 f 중에 누굴 먼저 만나? F요. 아, G요. g를 먼저 만나잖아. 그럼 내가 여기를 노란색으로 표현할게. 여기가 노란색이야. 그 다음에 여기를 분홍색으로 표현할게. 그러면 여기가 분홍색이다. 여기를 분홍색으로 표현하게 되면 여기가 분홍색이다. 그 다음에 여기를 녹색으로 표현하게 되면 여기가 녹색이다. 나는 노란색에서 녹색으로 대응되는 함수를 그리고 싶어. 그게 G 합성, F 합성 G잖아, 맞지? 자, 그 다음에 각각의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
우리가 f의 그래프가 여기가 f를 그려야 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g의 그래프가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이야. 근데 보통 우리가 이 축을 합쳐서 이제 n축이라고 퉁치는 거죠. n이라는 말의 의미는 new입니다. new. 새로운 축을 도입했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러니까 어떤 구조냐면 x가 0에서 1로 변하는 동안 함수값이 1에서 0으로 변해. 그러면 여기서 0에서 1로 변하는 동안 이게 1에서 0으로 변하니까 이 함수값의 변화가 이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거야. 합성함수의 그래프에서. 뭐 어디에서 출발해서 2에서 출발해서 0으로 가는 거지. 2에서 출발해서 0으로 가는 거야. 자, 그 다음 x가 1에서 2로 가는 동안 함수값이 이렇게 커지지. 그럼 0에서 2로 가는 값이 대입되는 거야. 0에서 2로 가는 값이 대입되는 거야. 그러면 이 변화를 1에서 2로 가는 x에 대해서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오지. 이게 n축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훈련이 된 사람들은 이게 제일 빨리. 대신에 이거의 단점이 뭐냐면 그래프를 두 개 그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오케이? 그리고 얘는 사실은 이렇게 잘생긴 친구들을 그릴 때는 사실은 암산컷이 돼. 그래서 얘가 고1 때는 제일 빨리. 항상이요. 고1 때는 압도적으로 제일 빨리. 근데 이제 나중에 고2, 고3 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이게 한계가 생기겠지. 실제로 고2, 고3들은 이걸 써. 오케이. 반일은 언제 써요? 내신 때 딱 쓰고 끝나. 고1 내신까지 쓰는 거야. 왜안 되는데요? 근데 너희 학교는 일단 전례가 있어. 저번래. 근데 너희 학교 성향을 생각해봐. 낼만 하지. 그래서 최소한 근데 생각해봐. 시험 하루 전에 저거 이거 쌤 저 안 되는데 하고 이거 수도 들고 있으면 어떨 것 같아? 가능성이 넘쳐야. 그냥 접자라고 생각했지. 안 나오길 바라자. 안 나오길 바라자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그래서 가능하면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고 잘 안 나온다고? 잘 안 나와. 나왔을 때는 근데 타격이 큰 거지. 왜냐면 사실 여기에 점수의 대부분이 걸려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 풀이에 답을 쓰는 거는 시간이 걸리지만 1.2점밖에 안 되잖아, 맞지? 풀이에 대부분의 점수가 걸리는데 이거는 뭔가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요. 어떤 얘기 하는지 알겠지? 그래서 시험에 가까워지면 할 줄 알면 할 줄 알고 잘 끝내자. 할 줄 모르면 접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 이런 게 맞아. 출제는 한 학교 기준으로 한 4, 5년에 한 번 돼. 그것도 소수 있는 학교 기준으로 잘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 사실은, 맞지? 근데 나한테 나오면 나한테 몇 프로야? 100%요. 100%가 되는 거지. 약간 그런 류의 문제야. 물론 이제 이런 사고를 연습하는 건 언제를 위해서? 고2, 고3을 위해서 매우 좋다. 매우 좋다. 어차피 너희가 함수가 그래프로 추론되어야 된다는 건 사실 너무 당연한 사실이라서.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한번 연습해 볼까? 아까 이제 암산컷 된다고 했잖아, 맞지? 그걸 한번 해보자.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번에는 y는 gfx를 그리고 싶어. 괜찮니? 그러니까 f를 먼저 그리겠다는 얘기지. f를 먼저 이제 대입하겠다는 얘기지. 자, 그럼 봐봐. x가 0에서 1로 변하는 동안 함수값이 어떻게 변해? 0에서 2로 변하지. 그러면 이렇게 대입이 된다. 그럼 이 변화를 0부터 1 사이에 그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0부터 1 사이에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 이렇게 가는 거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 x가 변하는 동안에 어떻게 돼? 함수값이 2에서 0으로 갔잖아, 맞지? 그럼 결국 이 변화를 1과 2 사이에 그리라는 얘기야. 그러면 저 변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라는 얘기지. 이게 GFX. 괜찮아? 그래서 사실 방사물 쌤이 그림을 그리지 않고 그냥 결과만 따서 그린 거잖아, 맞지? 물론 이거의 아이디어도 관련이 없진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냥 방삼을 이제 암산컷 한 거다. 또 얘가 제일 빨라. 이렇게 돼. 어떤 얘기 하는지 알겠지? 그리고
이거 언제더라? 너희 태어나기 전에? 쌤 수능도 전에?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수능이 나왔던 문제. 그 그래프가 계속 돌고 돌아가요. 비슷한 거. 고만고만. 문제집 풀다 보면 맨날 그 그림이야. 그래서 금방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에 나올 때 이런 거 잘하는 게 좀 덜 중요한 게 결국은 이 과정에서 점수를 받아서. 근데 이제 정 안 되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걸 먼저 구하고 이걸로 식을 바꾸자. 어떤 얘기인지 알겠지? 그리고 요거 하나만 딱 없는 거잖아. 그럼 점수를 거의 다 받더라고. 그러니까 얘가 있고 보통 이제 그래프를 그려까지가 과제 그 문제거든. 이거 있고 그래프 있으면 점수를 거의 다 받더라고. 정 안 되면 그렇게 하는 거. 근데 권장하는 방식은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는 거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합성 함수에서 좀 중요한 주제가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선생님 강의 노트 76페이지인데 76페이지. 합성함수가 포함된 이제 방정식이 있습니다. 합성함수가 포함된 방정식. 얘도 사실 수학에서 많이 중요해서 대부분 꽤 중요하게 다루어질 겁니다. 자, 그 하윤아, 하윤이가 여기 기본적인 접근의 틀, 그 세 개를 차례대로 읽어줄래? 말로 읽어요. 첫 번째 하고 읽어줘. 첫 번째, 공통 부분이 반복되면 치환. x에 대한 방정식임을 기억. 자, 첫 번째 뭐 하래? 치환. 치환하래. 치환할 때 뭐 조심? 범위. 범위 조심. 그리고 우리는 치환한 문자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뭘 푼다는 얘기야? x를 구하는 거야, 맞지? 네. 자, 두 번째 읽어주십시오.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간단하면 그릴 수 있다. 세 번째는 이건 쌤이 할게. 특수한 형태는 지식으로 풀 수도 있어. 요거는 쌤이 그 역함수 하고 나서 엄청 자세하게 정리할 겁니다. 사실 이미 이제 영상을 보게 될 거니까 영상에서 이것만 거의 한 20-30분 정도. 근데 사실 내신에서는 나와서 너희가 이걸 정말 잘 이해해요. 정말 내 것이 되어서 기분 매우 좋은데 내신에서 나오는 일은 10년에 한 번 있을 거 말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나오면 100%.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냐면 어차피 이 사고는 이해를 해야 돼. 고2, 고3 가서 어차피 계속 쓰게 되니까. 그래서 함수를 제대로 공부한 애들이 고2, 고3 가서 괜히 유리해지는 게 아니야. 쌤이 20-30분 동안 공들여서 막 결정적으로 설명할 정도면 쉬운 내용이 어려운 내용이야. 어려운. 근데 이제 고2, 고3 때 다른 내용들과 섞여서 이걸 배우면 사실 그만큼 포커싱이 덜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해가 더 어렵고 적용도 더 어렵고 그렇게 된다. 근데 이제 1학년 때 내가 이걸 사고를 익혀놓고 올라가게 되면 훨씬 더 편하게 받아들이겠지. 그냥 되살리는 거에 더 가까워지니까. 그래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사실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자주 나오는 예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fx는 a의 실근을 구하는 문제에 대해서 쌤이 거기 1, 2, 3번을 정리해놨는데 쌤이 그때 수업할 때 그냥 문자로만 설명을 했더니 조금 불편해 하더라고. 그래서 쌤이 예를 들어서 그 과정을 실제로 적용을 한번 해보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V자 그래프가 주어졌어. V자 그래프. 여기가 2고 여기도 2라고 합시다. 여기가 1이야. 얘가 요한 fx 그래프. 문제에서 묻는 건 fx는 1이라는 방정식을 이제 푸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의 세 가지를 묻거든. 모든 실근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 다음에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시오. 실근 자체를 구하시오. 근데 출제 빈도는 1번, 2번이 훨씬 높아. 자, 실근의 값을 구하게 하는 건 잘 안 물어. 보통은. 자, 어쨌든 해봅시다. 실근, 그 다음에 개수,
합 그리고 그 자체 이거 자체의 값이라고 써요. 값을 구하시고 자 가장 기본 방법은 이제 저기도 fx 합성되어 있는 구조잖아. 그럼 이제 치환이 기본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럼 이제 내가 fx를 t라고 치환하게 되면 그러면 등식이 두 개 생긴다. 어떻게 두 개 생기지? 우리 지금 이 방정식을 푸는 거야. 그럼 fx 대신에 t라고 바꿨으니까 ft는 1이라는 방정식과 그리고 원래 방정식 fx는 t라는 방정식 이게 두 개가 생겨. 여기까지 괜찮니? 이게 첫 번째 단계야. 나는 괜찮아? 근데 우리는 누구를 구하는 거라고? 이 방정식에서 미지수는 누구야? 저 방정식에서 x잖아. x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ft는 1을 풀고 그 t에 대해서 fx는 t라는 방정식을 풀어서 x 값을 구하는 거야. 괜찮니? 이렇게 해봅시다. 먼저 ft는 1부터 풀자. 그럼 함수 값이 1이 되는 걸 찾아서 1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얼마지? 이제 명사할 수 있겠지? 네. 얼마야? 2분의 1에 맞아. 2분의 3. 그치? t는 2분의 1, 2분의 3이라는 걸 구하는 거야. 괜찮지? 그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야. 근데 요때 요 콤마의 의미가 뭔지 혹시 알아? 알아? 또는 또는이요. 근데 또는은 수학에서 뭘 의미하지? 집합에서 합집합을 의미하잖아, 맞지?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구하게 되면 fx는 2분의 1의 해와 또는 fx는 2분의 3의 해의 합집합이 주어진 방정식의 근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뭐해? fx는 2분의 1 선을 그리고 y는 2분의 1 선을 그리고 y는 2분의 3 선을 그리게 되면 이 교점의 x 좌표들이 실제로 방정식의 실근이 되겠지. 그럼 지금 교점 몇 개 생겼어? 4개. 그래서 얘가 4인 거야. 괜찮아? 합은 얼마일까? 합은 이 친구의 x좌표와 이 친구의 x좌표를 더하게 되면 대칭성에 의해서 합은 2일 수밖에 없다. 그 밑에 거 두 개 더해도 이 친구랑 이 친구를 더해도 대칭성에 의해서 합은 얼마일 수밖에 없다? 2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실근의 합은 4다. 실근의 값을 구하는 건 저 비율 관계 우리가 이제 닮음을 이용해서 보게 되면 4분의 1, 4분의 3, 4분의 5, 4분의 7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제 실근의 값까지 구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풀이. 오케이? 자, 두 번째 풀이는 자, 이 친구는 너희가 너무 사실 자주 보게 될 그림 중에 하나라서 우리가 V자를 합성하면 W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라는 사실을 이제 금방 알 수 있어. 그러면 이제 내가 y는 일직선을 그리게 되면 몇 군데 만나지? 네 군데 만나지. 실근 4개, 합은 또 대칭성에 의해서 4, 그리고 각각의 값은 닮음을 이용해서 4분의 3, 1, 3, 5, 7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해서 풀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76페이지에 있는 얘기입니다. 열심히 쓴 거지. 괜찮니? 자, 그럼 77페이지 봅시다. 자, 77페이지에 fx는 gx라고 주어졌는데 얘는 사실은 치환을 하면 될까 안 될까? 거기 이제 쌤이 fx는 gx에 대해서는 치환을 하란 말이 있어 없어? 치환을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문자가 치환된 문자는 사라져야 돼. 근데 내가 여기서 치환을 해서 x를 사라지게 만들 방법이 있어 없어? 없어. 얘는 치환해서 푸는 게 아니라 합성함수 그리고 gx 그려서 관계 처리하길 바라는 거야. 오케이? 나올까 안 나올까? 당연히 나와. 대신에 gx가 간단한 1차 함수인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이를테면 저기에서 이제 저 문제에 대해서 똑같이 e-x 이렇게 묻는 거지. 자, 이거 똑같은 함수에다가 fx는 이걸 만족하는 x들의 값을 합을 구하시게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우리가 방금 합성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잖아, 맞지? 여기가 2고 여기가 2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2-x를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야. 맞지? 그러면 이제 이 점 좌표, 이 점 좌표, 이 점 좌표, 이 점 좌표 찾는 거지. 계산은 매우 귀찮게 나왔지. 어쨌든 의도는 그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치환은 언제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치환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한다고? x가 사라져야 t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서 t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지? x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치환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야.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fx는 fx의 실근인데 요거는 그냥 똑같이 치환해도 괜찮겠지. 왜? 왜? 얘는 치환하면 fx를 t로 치환하면 x가 사라져 안 사라져? 아유나 지금 듣고 있니? fx는 fx를 풀게 되면 자 다시 써볼게. 이 방정식을 풀 때는 이제 fx를 t로 치환하는 게 좋습니다. 치환하게 되면 뭐로 바뀌어? 이 방정식이 x가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졌잖아, 맞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풀어서 이에 따르는 t 값을 구하고 그 t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결국 fx는 알파, 베타 이런 방정식을 풀게 되면 x 값이 구해지는 구조가 되겠지. 명수 이해했니?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함수 똑같은 함수에 대해서 이번에는 fx는 fx를 만족하는 x를 구하시켜 놨어. 자 그러면 지금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 맞지? 그리고 나서 나는 이걸 풀 거거든. 괜찮아? 그러면 y는 t 직선을 그리게 되면 나는 지금 ft는 t라는 방정식을 풀고 있기 때문에 이게 t축이고 이 그래프도 ft 그래프가 되고 이게 y는 t 직선 될 거야. 그러면 이제 요 점의 x 좌표와 요 점의 x 좌표를 구하게 되면 그게 바로 이 t 값이 될 겁니다. 얘는 그냥 쉽게 구할 수 있겠다. 여기가 2라는 걸 그냥 알 수 있으니까 이 친구는 우리 관계식이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2가 될 거야. 여기는 t라고 써야 되겠지. 그리고 이거 는 t를 풀게 되면 3t는 2가 되어서 여기가 3분의 2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t 값이 3분의 2와 2라는 사실을 찾았어. 여기가 괜찮아? 근데 우리는 누구에 대한 방정식을 푸는 거라고? x에 대한 방정식을 푸는 거라고. 즉 fx는 3분의 2 또는 fx는 2라는 방정식을 풀라는 얘기야.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fx의 함수값이 3분의 2가 되는 x를 찾는 거고. 근데 여기 이게 y는 x 직선이랑 친절하게도 요 선이 y는 3분의 2 선이야. 그리고 요 선이 y는 2선이 되겠지. 그럼 교점 몇 개 생겼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 네 교점의 x 좌표들이 방정식의 실근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인 거지. 병수야 이해를 못했네. 예. 어느 단계에서 이해를 못했니? t가 왜 3분의 2랑 2이요? 그거는 연립해서 풀었잖니. 그러니까 우리 ft는 t인데 이게 ft의 그래프라고 했잖아, 맞지? 그럼 ft의 관계식은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서는 이거잖아. 그거랑 t랑 연립하면 3분의 2 있잖아. 맞지? 요거는 사실은 2t 더하기 2t 마이너스 1일 건데 그거하고 무관하게 그냥 그림을 그려놓으면 이제 함수값이 여기가 2,2가 된다는 사실 그냥 바로 알 수 있으니까 여기 2,2에서 y는 이 직선과 만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오, 아프세요 어디? 감기가 세게 올라오고 있어. 너 언제 일어났어? 일어난 지 지금 40분 지났나? 2시? 응. 어? 2시 좀 넘어? 2시? 좀 넘어? 행복해? 아니 근데 어. 그 시간 언니가 깨워가지고 어. 그때가 한 10시쯤일 거라 예상하고 더 자겠다고 했는데 시계를 보니까 앞자리가 2이길래 몇 시에 들어오냐? 명수 이해하고 있어? 아니요, 못하는데요. 아니 2시에 잤어. 예. 아이고 너무 어려운데요. 하나하나가 고난과 역경이에요. 근데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뭐예요? 안 어려워. 이게요? 실제로. 아 실제로 하면 안 진짜 어려워요. 포도축하는 거 같아요. 그게 아니고 수학을 잘 하는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느껴요. 아니 잘 못하나 봐요. 그러니까. 아 진짜. 방금 깨달았어요. 방금 알았다고? 너무 중간고사 덕분에 좀 약간 좀 뽕이 올라가고 찍어서 맞은 거잖아. 기억이 안 근데 나요. 뭔지 알아? 예. 그냥 음. 매우 단순한 거야. 저기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자고. 처음에 이제 우리가 fx는 fx랑 방정식을 풀래. 예. 못생겼잖아. 맞지? 공통분이 반복되면 치환된다가 명수를 봤구나. 그치. 공감장이 형성돼버렸네. 예. 네. 왜? 아 영마세요. 아니 근데 예. 석준이가 널 봤잖아. 네. 근데 쌤 머리가 약간 끄덕 이러고 있더라고. 잠깐만요. 이게 뭔가 필터링 없이 그냥 진행이 돼버린 거야. 아. 딜레이가 있었으면 좀 명수를 못 먹이려고 이렇게 끄덕을 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돼버렸는데? 감이 확실히 걸리시네요. 아. 이거 합성하면 하시는 거예요? 합성. 중요한 얘기는 사실 이제 거의 끝났어. 영상 볼게요. 다시 우리는 이제 문제 요구가 뭐라고? 이걸 푸라고 시키는 거야. 예. 괜찮지? 자, 그러면 공통분이 반복되면 치환된다는 그냥 수학에서의 접근의 아이디어 중에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복잡한 걸 계속 끌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 이게 예전에 어떤 쌤이 이런 예를 들더라고. 우리 컴퓨터에서 파일 정리할 때 우리가 폴더끼리 움직이는 게 맞아? 아니면 파일을 하나씩 다 옮겨요? 하나씩. 아니 폴더를 옮겨야 한 번에 옮기는 걸 내가 그걸 나는 파일로 옮기고 싶으면 파일 일일이 옮기는 건 사실 진짜 어리석은 행동이잖아. 어디서 이 수학 학원 강사가 컴퓨터랑 안 친하잖아. 그럼 일이 약간 거의 그 정글을 헤매는 수준이 돼서 수학하는 사람들은 컴퓨터를 좀 다 다룰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여튼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좀 똑같은 거지. 명수 너가 수련회 갈 때 챙겨가야 될 게 20가지가 있다고 하자. 예. 근데 20가지를 다 이렇게 손에 들고 갈 거야. 가방에 하나 넣어서 갈 거야. 넣어서. 당연히 똑같은 거니까 이 fx를 한 번에 가져간다는 건 사실 가방에 넣는 거하고 똑같아. 덩어리 취급하겠다는 거야. 석준이가 학원 과목마다 가방 바꾸는 거랑 비슷한 거. 오. 근데 저건 좀 신기해. 학원 한 개 늘리면 가방 한 개 새로 사. 나중에 대학교 때는 어떻게 하지? 그거 다 들고 넘겨. 맨날. 다 들고 다닐 것 같은데. 대학교 때도 과목별로. 그러니까. 너희 대학교 갈 때쯤 되면 근데 패드 하나에 다 들어갈 거야. 너희 대학교 갈 때. 물론 이제 한 절반은 불법적인 루트로 해야 되겠지만 절반은. 왜냐면 파일을 제공 안 하는 데도 많거든. 걔네들 파일 먹을 거 아니야. 전공사는 막 7만 원 막 이런 것들 있거든. 예. 그렇게 비싸요? 응? 그렇게 비싸요? 2만 원이잖아요. 진짜 듣고. 그리고 이게 한국이 약간 잘 사는 나라로 들어가서 책값을 때리더라. 그게 나라마다 책값이 달라. 그럼 아프리카. 잘 사는 나라는 비싸고 못 사는 나라는 싸고 막 그래. 아프리카 해외 직관. 저기. 배송비가 더 아니, 저기. 저기 시켜주세요. 배송비가 더 들겠지. 그래요? 그냥 여행 가는 사람이 그거 조심. 너 아프리카어로 봐야 되는데. 그거 알아? 지금 전 세계 비하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알아? 30억? 10억? 10억 좀 넘는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제 80억 정도 엄청 많은 거잖아, 맞지? 근데 전 세계 식량 생산량이 100억을 더 먹일 수 있어. 예. 100억 명을 더 먹이고 남는데 사실은. 예. 근데 왜 기아가 10억이 넘어? 사서. 배송비 때문에. 배송비 때문이에요? 그게 이유의 한 절반 정도라고 하죠. 그럼 이사 와서 살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사가 그냥 오라. 그럴 전이 그런가? 쌤이 이번에 들은 충격적인 뉴스가 뭔지 알아? 미국 인구가 얼마 정도 되죠? 3억이요. 3억 좀 넘잖아, 맞지? 예. 근데 미국 인구 중에 그
급식 지원, 그러니까 그 식량 지원을 받고 있는 인구의 비율이 인구가 몇 명인지 알아? 10%. 8분의 1이야. 아. 그러면 한 5천만, 4천에서 5천만 사이라고 하잖아. 대한민국 인구만큼이 식량 지원 받고 있어. 부럽다. 그렇게 많아요? 8분의 1. 여기 3억에. 미국에서요? 어. 꽤 많네요. 꽤 많은 정도가 아니고 미국에서 약간 식량 지원이 대한민국 인구만큼 식량 지원 받고 있는 거야. 잘 사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 잘 사는 거 아니죠? 그래서 트럼프가 저렇게 날뛰는 거야. 음. 뉴스 보는데 깜짝 놀랐어. 지금 셧다운 때문에 그 식량 그게 끊어질 위기라고 하더라고. 미국 지금 셧다운 상태거든. 셧다운이 뭔지 알지? 예. 영화부에서 맨날 하는 거. 그럼 셧다운도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거 게임. 아니 그게 아니고 셧다운이라는 건 미국은 주정부와 연방 정부가 따로 있잖아. 예. 연방 정부가 업무를 멈추는 거야. 공무원이 출근을 안 해. 오, 부럽다. 어? 사실 좀 부러워요. 괜찮아. 왜냐하면 연방 정부가 원래 법으로는 그거야. 무급 휴가야. 학교도 안 가요. 무급 휴직이거든. 참 정확히는. 아 뭐예요 그럼?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관여 없이 복귀하면 셧다운이 해제되면 다 월급을 줬어. 그러니까 법으로는 무급 휴가인데 무급 휴직인데 참. 근데 결국은 다 돈 돌려주는 거야. 왜냐면 이제 당연히 여론적인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여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어쨌든 그래서 공무원들이 셧다운을 싫어하지 않는다. 그럼 진짜 말 그대로 무급 휴직이면 너 같으면 셧다운 좋겠어 안 좋겠어? 좋죠. 안 좋잖아. 아, 예. 아 무급휴직이요? 안 좋죠. 무급 휴직은 안 좋지. 근데 무급 휴직인 건 다 너도 알고 나도 알지만 지금까지 월급을 돌려받지 못한 적이 없다. 그럼 좋아 나빠? 좋죠. 좋은 거지. 그래서 셧다운 된다고 하는데 분위기가 안 나쁜 거야. 공무원들이 보니까. 그래서 뭐 이야기가 너무 많이 했는데 일단 합시다. 이야기가 왜 여기까지 갔지? 자, 일단 할게. 진짜 모르겠다. 자, 어쨌든 공통물이 반복되면 한다. 솔직히 책. 왜? 아니 왜 여기서 안 생각해보니까 석진이가 책을 가방 바꾸는 것 때문에. 아마 거기부터 시작이지. 대학교 이야기 갔다가 갑자기 책이 비싸니 어쩌니 이야기가 거의 뭐 상으로. 자, 어쨌든 명수 씨 공통물이 반복되면 뭐 한다고? 치환이요. 치환한다고. 그래서 안 근데 치환을 하게 되면 이게 치환의 결과야. 예. 몇 개의 등식이 생겼어? 2개요. 2개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 t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서 t 값을 구하고 그 t를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x 값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원래 이 방정식의 미지수는 뭐였지? 이 방정식의 미지수는 뭐였지? x였잖아. x를 구하는 게 미션이거든. 그러니까 괜찮지? 그럼 ft는 t를 풀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즉 y는 t 직선과 y는 ft 그래프의 거점의 t 좌표를 구하게 되면 그게 3분의 2와 2인데 이거는 사실은 쌤이 대수적 계산을 한 거나 마찬가지야. 괜찮니? 자, 그래서 t 값이 3분의 2와 2라는 걸 구했어.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하자고 명수요? 대입. 여기다 대입하고. 그럼 누가 구해져? x가 구해져. 그래서 fx는 3분의 2 또는 fx는 이렇게 푸는데 결국은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같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제 구하면 대칭성 때문에 여기가 3분의 4가 될 거고 여긴 0이라서 요 4개가 이제 근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문제도 이렇게 풀어도 괜찮지. 이렇게 간단한 문제에서는 fx의 그래프를 그리는 게 일이 아니니까 먼저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fx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의 x좌표, 여기의 x좌표, 여기의 x좌표, 여기의 x좌표가 방정식의 실근이 될 거라서 그림을 비교해 보게 되면 요 네 점의 x좌표와 여기 이 네 점의 x좌표가 같다는 사실을 이제 적당히 관찰할 수 있을 겁니다. 괜찮니? 그렇게 푸는 거야. 그 다음에 fx는 gfx도 사실 똑같습니다. 같은 패턴으로 그냥 치환해서 먼저 t를 구하고 그 다음에 다시 그걸 이용해서 x를 구하면 끝나는 그런 문제.
3이 여기까지 하면 이제 합성함수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된 거죠. 사실 이제 쌤이 좀 빨리 끝나는 이유는 이제 문제를 안 풀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책의 문제들 있잖아. 책의 시너지 문제들 안 풀어서 빨리 끝난 거고 시너지 문제를 풀고 질문하도록 하십시오. 여기까지 합시다. 근데 저 그래프도 괜찮은 거 같아요. 제가 그래?